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설명에 적합한 테스트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테스트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이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리그레션, 컨디션, 커버리지, 유닛 커버리지, 펑션 테스팅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어떤 건지를 찾아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답이 궁금하신 분은 정답을 보면 답은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리그레션 이렇게 찾아서 써줬으면 돼요. 리그레션이라는 테스트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분류가 나와 있죠. 일단 테스트를 분류할 때 실행 여부, 관점, 그리고 동적 테스트, 사용 목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여부를 가지고 보면 실행하지 않는 걸 우리가 정적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스 코드만 보고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동적 테스트는 직접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걸 우리가 동적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의 분류는 동적 테스트에서 이제 보는데 이 동적 테스트에서 내부 소스 로직 구현 기반 테스트를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외부 구현 기능, 즉 명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동치 분할부터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우리가 실제로 로그인이 잘 되는지, 각각의 기능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분류에서 이제 관점 시각 쪽으로 보게 되면 검증이 있고, 이제 개발자 시각이에요. 사용자 시각으로는 확인이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게 있는데 회복 테스트, 이제 복귀죠. 안전 테스트, 그리고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구조 테스트, 병행 테스트도 있는데 우리가 요번에 정답인 회귀 테스트.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회귀 테스트는 수정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코드가 뭔가 변했을 때 기존 코드에 영향을 주거나 잘못 돌아가는 게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우리 회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동적 테스트 여기 보면 이제 화이트박스, 블랙박스는 22년 3회 6번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러면 꼭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테스트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귀 테스트를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변경이 됐고 변경의 영향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기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서 혹시 기존 기능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회귀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회귀를 영어로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귀 시험은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인해 다른 모듈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테스트를 이용한 시험이다.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회귀 시험은 뭐예요? 언제 해요?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시와 환경 설정 변경 시 실시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설명에 대해서 잘 보면 오류를 제거하거나 수정한 시스템에서 오류 제거와 수정에 의해 새로 유입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반복 테스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류 제거와 수정에 의해 시스템에서 오류 제거와 수정에 의해 새로 유입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 반복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오류가 제거, 수정되는 상당수의 시스템이 의도치 않았던 오동작이나 새로운 형태의 오류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그죠?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우리가 이 테스트 용어가 뭐다?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보통은 화이트박스, 블랙박스만 열심히 외우는데 이런 테스트 기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2번 라우팅 프로토콜이네요.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게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있네요. 그 중에 이 보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쓰시오라고 했네요.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해요. 1번은 IGP, 2번은 EGP, 3번은 OSPF, 4번은 BGP예요. 미리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보면서 지금 한 번 더 풀어보거나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랑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핵심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하는구나 를 알면 좋겠습니다. 일단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를 같이 보게 되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스태틱 라우팅 그리고 다이나믹 라우팅이 있어요. 스태틱은 실제로 수정을 계속 동적이 아니라 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변하면 바꿔주고 어떤 게 변하면 바꿔주고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IGP라는 게 있네요. IGP. 그리고 이쪽에는 EGP로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IGP에서도 디스턴스 벡터, 거리 벡터, 그렇죠? 링크 상태 벡터, 링크 스테이트 벡터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서 RIP 많이 들어봤죠? IGRP, EIGRP, OSPF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EGP에서 BGP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IGP는 여기 위에 있었죠, 그쵸? 이거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다 라고 했어요. 내부 인테리어. 그래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다. 동일한 자치 시스템인 이제 AS라고 하는데 이 AS에 대해서 아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AS 내의 라우팅을 관리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IG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RIP라는 게 있죠. 이거는 거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리 정보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홉수라고 하는데 라우팅이 할 때 라우터들을 되게 많이 타고 가는데 그 라우터에서 라우터 A 라우터에서 B 라우터로 갈 때 그걸 우리가 하나의 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홉을 기반으로 해서 경로 선택을 수행하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RIP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GRP는 내부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선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 여기선 라우팅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RIP보다 향상된 경로 선택 및 경로 매트릭을 제공한다. 그래서 RIP에서 IGRP로 조금 더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EIGRP라는 게 있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너무 안 보이네요. 그래서 EIGRP라고 보면
여기 OSPF도 있죠. 그래서 EIGRP를 보게 되면 개선된 내부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Enhanced IGRP예요. 그럼 IGRP에서 EIGRP, E가 뭐예요? Enhanced. 그러니까 여기서 개선된 내부 라우팅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효율적인 경로 선택 알고리즘과 안정적인 회복 기능을 갖춘 아주 괜찮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EIGRP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는 링크 상태 벡터 기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OSPF 여기서는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하여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EGP와 BGP를 보게 되면, EGP는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exterior, 그죠? 그리고 여기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GP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경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래서 보더예요, 보더. 그래서 여기선 자치 시스템 간의 경로 교환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제 EGP고, 인터넷에 사용되는 AS 간의 경로 선택 및 광범위한 정책 기반 라우팅을 지원하는 게 BGP예요. 이렇게까지 알려드려도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을 배우면 당연히 이 내용들을 풀 수 있겠죠.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IGP, 그리고 EGP,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S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IGP는 아까 내부 라우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IGP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IGP가 내부예요. 라우팅끼리 이렇게 있죠. 그걸 묶어주는 게 AS예요. AS, 이런 식으로 이렇게 AS로 묶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S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고, 그 IGP를 묶어주는 게 뭐예요? 연결해주는 게 EGP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라우팅하는 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 그래서 외부 라우팅을 EG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AS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해준다.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AS라는 게 있는데, AS는 오토노미오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노미오스 시스템, 하나의 그룹, 기관, 회사와 같이 동일한 라우팅 정책으로 하나의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AS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망 식별 번호예요. 그래서 이 식별 번호들이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율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고유한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별할 수 있는 숫자다. 라우터가 가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IGP와 EGP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조금 됐죠. 거기에서 이제 RIP, IGRP, EIGRP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IGP, ISP 있고, 여기서 AS 간 경로를 교환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EGP겠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식별번호라고 했죠. 여기 1000번, 100번이고 여기 200번이네요. 그러면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거리 벡터에서는 우리가 호비라는 얘기를 했죠. 이 거리. 그래서 디스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그러면 10.0.3.0에 24. 이거 아까 배워봤죠? 24가 뭐다? 그렇죠. 우리가 CIDR 방식으로 해서, 즉 서브넷이 뭐가 이게 252525.0일 수 있는 거죠. 24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즉 1이 24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는 R3는 0홉이죠. 여기 시작점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1홉으로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거기에 대한 이제 벡터는 포트가 있고 다음 홉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음 홉은 10.0.2.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을 볼게요. 그래서 10.0.3.0에 24라고 해서 있으면 이 스위치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가능한 패스를 알고 있다. 여기로 가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가지고 이제 링크 상태로 보고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 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 이런 방식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표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링크 상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비교한 거죠. 그랬을 때 디스턴스 그쵸? 거리에 대해서 얘는 장점이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 메모리 절약 이런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규모는 이거는 소규모 네트워크에 쓰이고 이거는 대규모 네트워크에 쓰인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조금 달라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게 되고 여기서는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과목을 배워봤으면 이런 알고리즘들이 뭐 거리를 찾을 때 우리가 쓰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도 이런 것들도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워봤을 수 있겠죠. 비전공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설명된 내용들이 블로그에 많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보셔도 되지만 정처기에서는 그냥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이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다 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쓰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경로 계산 방식에서 홉 카운트 아까 봤죠? 홉이라는 게 있다. 라우터에서 라우터로 넘어가는 거. 여기서는 홉, 지연, 대역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사용한다. 링크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라우팅 정보 갱신은 주기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을 해줘야 되고 얘는 이벤트가 있을 때만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해준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RIP, IGRP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OSPF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한번 실제 문제를 같이 읽어보게 되면 라우팅 프로토콜은 범위에 따라 어떻게 IGP와 EGP 이렇게 나뉜다라고 해서 1번은 IGP, 2번은 EGP가 되겠죠.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의 범위는 AS에 따라 나뉘는데 AS는 하나의 도메인에 속하는 라우터들의 집합이다. 아까 봤죠? 그리고 하나의 AS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메인에 속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AS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IGP는 동일한 AS 내의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RIP와 뭐가 있죠? 여기 보면 IGRP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IGRP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RIP랑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OSPF를 이야기해요. IGRP보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RIP와 OSPF가 있고 RIP는 홉수 제한이 있고 OSPF는 홉수 제한이 없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리 벡터를 쓰느냐 아니면 링크 상태 벡터를 쓰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RIP와 뭐다? 여기서 OSPF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OSPF는 항상 상태를 주고받는 RIP와 다르게 변화가 있을 때만 상태를 주고받는 링크
상태 프로토콜이다 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EGP는 서로 다른 AS 간 라우팅 프로토콜, 그쵸? 아까 봤죠, 우리가? 그 IGP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EGP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BGP가 있으며, 이제 BGP는 우리가 경계에 대한 거라고 했죠. BGP가 있으며 초기에 라우터들이 연결될 때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고 그 이후에는 변화된 정보만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다 잘 알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꼭 한 번쯤 캡처를 해서라도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다. 우리가 12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고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같이 보게 되면 다음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뭘 해라? 파이 ttl 인플로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이거는 뭐다? 관계대수다 라는 거죠. 관계대수와 관계해석, 이 부분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의 차이, 그리고 관계대수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플로이 테이블, 여기서 이제 이 테이블의 속성을 보면 EMP 넘버, 그리고 네임, 디파트먼트, TTL, birthday 이런 게 있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 정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해야겠죠.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걸 풀면 정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요. TTL, 부장, 대리, 과장, 차장. 즉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파이라고 했죠. 파이. 그러면 여기서 파이는 뭐죠? 프로젝트라고 해서 셀렉트예요. 셀렉트. 우리가 셀렉트 한다는 거는 이 테이블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검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를 하는데 그때 TTL이라는 속성을 검색을 할 거예요. 어디 테이블에서?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TL의 정보가 여기 쭉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알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수 연산자는 일반 집합, 순수관계 연산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게 되면 등급이 골드인 고객의 이름과 나이를 검색하시오 라고 했어요. 등급이 골드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파이의 고객 이름, 나이라고 했죠. 얘가 셀렉트 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근데 어떤 거? 이 속성이 나와야겠죠. 셀렉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 이름, 요것과 나이, 이 속성을 셀렉트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걸 찾고 싶냐라는 거죠. 등급은 골드인데 어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고객 테이블이니까 등급이 골드인 거. 그럼 등급이 골드인 것들을 찾게 되면 어디 있죠? 여기 이 골드, 여기 이 골드.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이 고객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여기 이거를 뽑아낸 게 이 정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결과 릴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고객 이름, 나이가 김현준 20, 원유선 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해볼까요? 여기에서 고객 이름이 원유선인 고객
등급과 원유선 고객이 주문한 주문 제품 수량을 검색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번에는 이 표시가 뭐였죠? 조인이에요, 조인. 그래서 이게 조인이구나. 그래서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로 이제 조인을 하는데,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랑 포레인 키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문 고객과 고객 아이디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뽑을 거는 뭐냐? 셀렉트에서 등급, 주문 제품, 수량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고객 이름이 원유선이어야 되죠. 고객 이름이 원유선인 사람. 그런데 이 원유선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봐야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그렇죠, 여기 고객 아이디겠죠. 그럼 그 사람이 주문한 걸 보기 위해서는 이 고객 아이디와 주문 고객의 정보가 같은 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원유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조인을 한 결과 뭘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등급은 여기 있죠. 그리고 주문 제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수량도 여기 있죠.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등급의 골드, 이게 여기에 나왔죠. 그쵸? 주문 제품의 맛있는 파이, 여기 나왔죠. 수량의 5. 나머지 것들도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하면 출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냐? 여기서 보시면 YTTL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테이블을 여러 개를 두고 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그마를 사용해서 우리가 where절 이런 select라고 해서 이 where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select라고 한 거는 이거는 프로젝트라고 읽지만 이게 select의 기능을 한다, 쿼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뭐고 이 시그마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제를 보면서 공부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TTL부터 부장, 대리, 과장, 차장, 즉 이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네요. 파이썬도 단골로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죠. 파이썬의 특징은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잘 모르면 풀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str1에다가 뭐 remember november를 넣고 여기에서 str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슬라이싱 했구나, 문자열을 우리가 잘라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열을 뭔가 붙여서 갖다 넣었구나. 그리고 더해줬을 때 무엇일까? 정답은 이거예요. remember n str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str1에 대해서 remember november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16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str 여기는 없죠. 없으면 무조건 0부터예요. 3까지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3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n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1까지 라고 해서 2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왜? 우리가 이게 인덱스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0, 1, 2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요만큼인 거죠. 그죠?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12에서 16까지라고 하니까 12, 0부터 해서 12. 12부터 시작해서 16까지인데 16-1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구나. 그럼 str2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str3를 또 구해줘야겠죠. 왜냐면 str2와 3를 더해줘야 되니까. str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s죠. %s는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을 str인 거를 이렇게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파이썬의 문법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str3는 이제 r, and 하고 str이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remember and st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는 깔끔하게 풀었죠. 그런데 저는 리스트 슬라이싱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리스트 슬라이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트 슬라이싱을 보게 되면 리스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쪼개주는데, 예를 들어서 L이라는 게 있죠. L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2에서 6까지 해라 라고 하면 여기가 0, 1, 2, 3, 4, 5, 6, 7이라는 인덱스가 됐겠죠. 0, 1, 2, 2부터 시작을 해서 6까지, 6-1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5까지. 이거는 얘가 스탑이고 얘가 스타트거든요. 스탑 빼기 스타트를 하면 이거는 4예요, 4. 그쵸?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되는구나. 그래서 6까지라고 했을 때 5까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0부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뭘로 구분한다? 이제 이런 콜론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스타트, 스탑, 스텝이 있어요. 스텝은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죠. 지금 여기서도 스텝은 없죠. 스텝이 없으면 그냥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0을 입력한 것과 같다. 여기서 스타트가 없으니까 0을 입력한 것과 같은 거고, 스탑을 입력하지 않으면 리스트의 길이를 입력한 것과 같다.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텝을 입력하지 않으면 1을 입력한 것과 같다. 그쵸? 그래서 스텝이 없으면 1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마이리스트라고 해서 몇 가지 예제가 있죠. 예제를 좀 살펴볼까요? 마이리스트라고 해서 보면 0번부터 이렇게 제가 인덱스를 매겨놨어요. 그럼 이 색깔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번부터 끝까지라고 했죠. 0, 1, 2, 3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된다. 여기선 뭐예요? 처음부터 5까지죠. 근데 5가 뭐예요? 0, 1, 2, 3, 4, 5죠. 그래서 5-1 해서 4까지 해서 여기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인 거예요. 2에서 6까지 여기 똑같죠? 0, 1, 2 2부터 3, 4, 5 2에서 5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뒤에 있는 이 스탑에서 스탑 -1까지의 인덱스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1부터 시작했는데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스텝이라는 게 있죠. 스텝은 얼만큼씩 건너뛸 거냐 라는 거예요. 우리 C 언어에서 I++가 있고 I+2 이런 게 있죠. 그게 스텝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서도 2칸씩 건너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씩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0, 1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데 2칸씩 건너뛰면서 가겠다라는 게 이 뜻이에요. 이번에는 3칸씩 가겠다라는 거죠. 3칸씩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처음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4부터 끝까지라고 했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부터 해서 끝까지라고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즉 이게 하나가 플러스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쳐봐도 되고,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가리고 내가 잘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정답과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마이너스 1 뒤부터 하는 거예요. 뒤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색깔이 다르죠. 1, 2, 3, 4 이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잘 보셔야 돼요. 2에서 6까지 2만큼 2씩 증가한다라는 거죠. 2에서 0, 1, 2에서 3, 4, 5, 6인데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왜? 6-1이니까 5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더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리스트 슬라이싱이구나. 이렇게 해서 파이썬 리스트 슬라이싱에 대해서 잘 알아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틀렸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R and S 한데 이제 %S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이썬의 문자를 포매팅이라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퍼센트 기호 문자를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임즈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로 킴, 파크, 리 이렇게 넣네요. 그리고 나서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때 네임을 어디다가 넣었다? %S에다가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뽑혀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tr도 똑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뽑힌 게 이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정수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d를 써요. %s. 이거는 우리가 서식 문자랑 같죠. 어디에? C 언어의 서식 문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d로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그때 money는 현재 10,000원이니까 give me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실수 출력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잘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해야 할 값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괄호를 이용한다. 혹시라도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서 2개 이상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2개 이상짜리. S1이라고 해놓고 my name is %S %D 이렇게 했네요. 그래 놓고 이렇게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죠? C 언어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잘 해뒀던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가 중간에 하나가 더 나와서 이 %가 내가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C 언어에서는 프린트F에서는 뭐가 해줬다? 컴마가 해줬죠. 컴마. 그래서 컴마부터 해서 했는데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my name is 뭐 블락드 마스터 마스크 뭐 이런 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에이지 100까지 잘 나왔고, 더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에이지, 머니, 네임, 웨이트 이런 식으로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기준으로 앞에다가 우리 서식 지정 문자들을 쭉 다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이썬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역슬래시를 왜 썼냐? 이렇게 쭉 길게 쓰게 되면 이 내용이 넘어가기도 하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역슬래시로 해서 다음 문장과 이어진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
C 언어 코드네요. C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파이썬보다 C 언어, 그리고 자바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파이썬에서는 뭐 맵이라든가 뭐 리스트, 뭐 셋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기본 문법을 착실하게 해야 되고, C 언어는 우리가 뭐 구조체, 포인터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조금 더 깊게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C 언어 코드인데 코드를 같이 살펴보면 랭스라는 게 있고 뭐 캐릭터 포인터로 해놨네요. 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캐릭터로 해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럼 랭스라는 함수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랭스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쭉 이렇게 있는데 그때 뭔가 리턴을 해주네요. 그게 타입은 인트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랭스라는 함수 명만 봐도 일부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부러 이 부분은 숨겨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길이를 구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은 10이에요. 10. 왜 10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str1에 102 해서 넣었죠. 2022를 해서 넣었는데 이 캐릭터 포인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022 하고 나서 이렇게 역슬래시 0. 그래서 str1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 p라고 해놨죠. p. 이 p는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호출할 때 쓰는 str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다. 그리고 이 역슬래시 0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널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문자열의 끝은 꼭 역슬래시 0으로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역슬래시 0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거기까지만 문장으로 인지한다. 컴파일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슬래시 0이 있어야지만 문장의 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str2에는 이렇게 넣네요. 202207 이렇게 str2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했어요? length를 두 번 호출을 했네요. length 함수를. 그래서 str1을 한번 넣고 str2를 한번 넣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디버깅을 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str1과 p를 같이 보게 되면 p와 str1은 둘 다 2022가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보면 뭐예요? 당연히 C10이라고 써있죠. 여기도 C10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즉 str1이라는 거, 얘는 캐릭터 포인터죠. 그래서 얘 이름은 여기에 0번째 인덱스에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의미한다 이런 것도 C 언어를 배울 때 배웠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0, 1, 2, 3, 4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연산을 해줄 수도 있다. 즉 더하기로 해서 0, 1, 2, 3, 4 이렇게도 찾아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엔 R은 0이죠. P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P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별표의 P죠. P는 지금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주소죠. 주소에 있는 현재 이 값,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테리스크 이제 별표 연산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역슬래시 0이 아니면 증가를 시켜라 라는 거죠. 즉 우리가 뭘 할 거예요? 문자열의 끝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현재 여기 있을 때는 또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P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R 값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P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쵸?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만났을 때 더 이상 옮겨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R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증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보다 이제 1, 2, 3,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str2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P가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나 그렇죠. 여기까지 갔을 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정답은 1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포인터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표시를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C18 여기 이렇게 같은 주소를 쓰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같은 주소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이 캐릭터 포인터 P라는 거에 str1의 주소를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주소를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뭘 해줄 수 있다? 문자열이 몇 글자인지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length라는 함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